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주중인데요. 세계 경제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발 어닝 쇼크, 3분기 어닝에 대해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낮게 나오는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79조 매출에 영업이익 9조, 10조 넘게 예상했는데 10조 이하로 내려와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전에 삼성전자는 이미 해외 인력 14만 7천 명 중에 10%를 감원하는 발표를 했고요. 평택 공장에서 4나노에서 7나노 1, 2 공장 30% 셧다운 하고, 국내에서 그 마케팅 부분은 15% 인원 감축,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 30% 정도, 이제 임원이나 중간 관리자, 부장급들 희망퇴직 이런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LED 사업은 접는 거로 그렇게 또 발표가 있었고요. 파운드리 쪽은 평택 공장이 조금 수요가 없어갖고 이제 셧다운을 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구조정도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9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어요. 주식시장에서. 그게 10월 15일까지 25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를 했습니다. 25일간. 그 금액이 11조. 이 상황은 코로나 때 25일 순매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금액은 4조 4천억 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넘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은 이 11조가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에 외국인들이 다른 기업을 투자하느냐? 물론 일부분은 SK 하이닉스에 뭐 약간 갈아탔다고도 보지만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이나 중국 증시로 유출이 되는 거로 보아집니다. 지금 삼성 기업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국내 기업 SK도 이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에 또 자회사, 손자회사죠. 손자회사까지 합하면 한 720개 돼요. 그룹이. 근데 그것을 660개, 한 60개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갔고, SK온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배터리 회사. 전체적으로 SK도 일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는, 롯데건설이 문제죠, 지금. PF 대출 때문에. 그래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면세점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건설이 이제 매수 청구해서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뭐 SSG닷컴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마트도 모기업이죠. 이마트 역시 마찬가지. 결국은 희망퇴직,
이런 수순을 밟는 거죠. 구조조정이라는 게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지마켓도 신세계 그룹이 속해 있죠. 지마켓도 플랫폼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KT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회사를 2개 만들어서 기존의 인력을 그쪽으로 이제 전출하는 형태인데, 그쪽으로 가면서 기본급의 50%만 지급하겠다, 그런 형태. 해서 또 희망퇴직도 받고, SK도 이런 선제적인 구조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T도 지금 구조조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보잉사도 한 10% 감축, 한 17만 명.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인텔은 절반 다운사이징 하는 거로 그렇게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세계의 대기업들이 이런 구조조정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 그 실체는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대본 없이 사실 이렇게 방송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용어도 이렇게 오류가 있고, 나라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양해해 주시고요.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저는 2가지로 보아집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일본의 주가가 조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이게 제조를 해서 생산한 물품들이 많이 팔려서 경제가, 소비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 발행이 너무 과다하고 각국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인플레가 있었고, 그것이 돈으로 화폐를 찍어서 성장한 거 아니냐, 가짜 성장, 버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1929년 대공황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하고는 지금은 이제 경제 시스템이나 각국의 경제 대처가 많이 이제 선진화는 됐지만, 위기를 느끼는 거죠. 느낌이 심상치 않다. 저성장의 늪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 쓰나미, 경제의 쓰나미, 그거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화랑입니다. 그게 물론 엔비디아가 뭐 잘하고 있고, 대장주로서 AI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AI도 실체가 확인이 아직은 안 됐죠. 6천억 불 투자해서 45억 불, 1%도 발생하지 않은 AI 시장에 대한 물음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그러면은 미국 대선 전까지
미국 재무장관 앨런이 계속 통화를 국채를 발행할 거예요.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죠. 돈을 찍어서. 그러면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버블이 꺼질 것이다. 그리고 AI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고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통화를 발행한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 또 한 가지 이제 뇌관이 있어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지금 공실률이 50% 넘거든요. 그러면 미국 상업 부동산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자국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투자 대상으로 많이 사놨어요. 근데 공실이 높아진다? 그러면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금이 본원소득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GDP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 본원소득이 줄어들면 GDP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이 늘어가면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그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고. 과연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러한 지금의 상황, 경제 상황을 이 수습을 할 수 있겠느냐. 돈만 찍어가지고 과연 수습이 되겠느냐. 미국에서 국채 발행으로. 그런 의문이 좀 있는 거죠. 물론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쪽에 있어요. 옐런은 암호화폐는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그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그러나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돈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경이 없어요. 애국심도 없다고 봅니다. 조금은 심한 말 같지만 돈은 철저하게 투자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잠잠하게. 은행 예탁고가 증가한다든가, 증권회사 예탁금이 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장롱에 보관한다든가, 금을 산다든가, 대체 수단으로 뭐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미 국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행하느냐. 미 국채가 안정이 되면 세계 경제는 공황이 오지 않아요. 미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고 미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서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변수가 일본이 이제 마지막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할 수 있는 사실 지금 기회거든요. 30년 만에 주가지수 전고점 뚫었고, 외국 투자자분도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엔캐리 현상도 방어했고, 환율 관리와 금리 관리를 잘해서 지금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먹고 살다가 또 외국 투자한 거로 먹고 살다가 일본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게 미술업계로 말하면 미술 작품이 아니잖아요. 미술 작품은 반도체거든요. 이 소재 부품 장비는 붓이나 물감 같은, 물통 같은 그런 부품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 그림이
1억이다 하고 하면 붓이나 물감이나 물통은 얼마 하겠어요? 비싸야 뭐 한 2, 30만 원, 아주 비싸면 100만 원, 뭐 1억에 비하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소재품 장비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한계에 온 거죠. 그래서 일본이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일본은 철저한 아날로그 지금 시대라 디지털로 가지 않는 한 성장 동력이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 증권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이 1,400만이거든요. 흔히 동학개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일반 투자자. 그런데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얼마나 되시나 아세요? 701만 명입니다. 50%가 넘어요. 서학개미가 701만 명. 국내 투자자는 1,400만 명. 그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홍콩 이쪽으로 대부분 미국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자금도 유출이 됐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11조 팔아가지고 빠진다. 11조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높을 때가 480조에서 지금은 340조, 6만 원이면 340조 돼요. 140조가 빠졌으니까 30%. 340조에서 11조가 빠진다? 적은 건 아니죠. 4%가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6%에서 53%까지 내려왔어요. 3%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11조가 빠졌다는 게. 아무튼 2008년도에 금융위기 금융 사태가 있었죠. 그때는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위기 사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럼 은행은 그 예금을 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CD 양도성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증서 CP 기업보험 신종 기업보험 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MMF 마켓머니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사겠죠? 그럼 수신이 또 생기죠? 그 파생 상품을 갖고 담보로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20년 동안 세계 경제 대통령을 했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그린스펀 의장입니다. 그린스펀 의장이 파생 상품의 대부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를 끌고 왔습니다. 그린스펀이 퇴임하고 나서 5, 6년 있다가 금융위기가 금융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고백하죠.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거품이 다 꺼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파생상품으로 고생하는 나라 있죠? 저희 나라예요. 대한민국.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그런 게 다 파생상품이거든요. 그리고 홍콩 인덱스 펀드 사태 그런 게 다 파생상품이에요.
주가 연동 상품. 이 파생 상품 관리가 우리나라는 참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기획재정부가.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손실은 철저하게 그걸 산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손해보나요? 일반 서민들 쌈짓돈이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평생 30년 직장 일하고 퇴직금으로 갖다 넣었는데 그게 뭐 원금 하나도 없으면은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해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잘 아시고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경제 관련 부처, 대통령실 특히 용산, 여야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트리거가 부동산이 되면 해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에서. 부동산이 꺼지면 금리 인하됐다고 뭐 들썩거린다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울 8월 달에 아파트 매매 건수 10,000건에서 지금 보름 동안 2,000건 정도 되니까 많아야 4,000건, 3,000건 될 건데 반토막 나잖아요. 그리고 LTV하고 DSR 이런 거 규제하니까, 대출 규제하니까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는 아파트 못 사죠. 금리가 내려도 못 사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쉽게 못 사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지뢰가 너무너무 산적해 있다. 거기다 자영업자 시장의 어떤 한계점, 임계점. 이게 물컵이 있는데 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물이 넘칠 때 이 물 한 방울은 뭐예요? 이거는 화산 폭발하는 마그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복잡계 경제학입니다. 그 물 한 방울 관리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기업이나 가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돼. 마지막 물 한 방울에 관리는 정부의 몫이다. 저는 지금 그 물 한 방울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 느낌에 닝겔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문방구 진짜 뭐 이거 30평도 안 되는 작은 문방구 하면서 제가 이런 뭐 세계 경제니 아파트 부동산이었던 이런 말 하는 것도 주제가 좀 넘지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대본도 없이 그냥 제 생각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아무튼 정부 잘 좀 하세요. 예,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